또 이렇게 바쁜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신 거는 그만큼 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서 어, 그럴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세금 보고 다들 어떻게 끝나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어떻게 또 세금을 또 탈탈 털리셨는지 아니면 좀 돌려받으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불 돌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남편이 W2로 세금을 좀 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그래도 한 2만 5천 불 정도는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웨비나를 벌써 이제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번 웨비나에서는 1년에 세금을 한 30만 불 내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많게는 100만 불 내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대단하지 않아요? 세금을 100만 불 낸다라는 게. 하지만 이런 것도 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절감을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웨비나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알고는 있어도, 아, 이게 정말로 합법적인 건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W2 월급 받는 생활을 하시다 보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동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저는 월급 받는 월급장이인데 무슨 동업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동업자는 바로 the IRS, IRS입니다. 이 IRS를 붙이면 theirs, 그들의 돈, 그들의 돈이라는 거죠. 내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국에서 돈을 벌다 보면 얼마나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킵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을 50만 불 받는다고 한들 세금으로 20만 불을 내고 나면 참 허무하겠죠. 고소득자 분들이 아니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기는 한데 세금 혜택을 딱히 보는 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내가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봤자 저소득층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 같고 난 아무런 혜택을 못 본다. 이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건 연봉이 20%에서 30% 정도 인상되는 효과랑 같고요. 또 은퇴를 하기 위한 종잣돈이 빨리 마련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무엇보다 가족들이랑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과 같이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더 기회도 많아지겠죠.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디스클레이머를 할게요. 저는 부동산 에이전트이지 변호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정보는 에이전트로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는 것뿐이며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회계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나누시길 바래요. 자, 그럼 제 소개를 할게요. 이 사람은 누구냐? 왜 이 사람이 웨비나를 하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제 이름은 이미화고요. 저는 부동산 중에서도 멀티 패밀리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슈퍼 호스트도 해봤고 미드텀 렌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도 10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또 특히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세금 전략을 하고 싶어 하는 고소득자 분들을 위해 렌털 프로퍼티도 관리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는 미화2 리얼터를 치시면 나오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전략적인 부동산 투자로 미국 은퇴 준비하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웨비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번 돈 어떻게 하면 내 호주머니에 많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자, 이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할 예정이고요. 끝에 가서 Q&A 시간을 가질 테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챗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맨 마지막에 하나씩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웨비나가 끝나고 저랑 원어원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챗에 제 캘린더리 링크를 뒀으니 상담을 잡아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웨비나에서 제가 말하는 고소득 연봉은 1년에 15만 불 이상 받는 분을 말하는데요.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세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고소득자분들이 세금을 80% 아니면 100% 완전히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5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이 미국 연방정부 인컴택스의 74%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수치죠. 그렇다고 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녀 학자금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은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하고도 세금 혜택은 제대로 못 받는 게 아마 이 연봉 15만 불 이상 버시는 고소득자 분들이 아닌가 해요. 고소득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그 세금 전략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401k, 트래디셔널 IRA를 최대 납부하시는 거죠. 이것 또한 돈을 401k에 넣어두고 65세까지는 찾아 쓰지도 못하는 머니 제일에 넣어두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헬스 세이빙스나 아니면 플렉서블 스pen딩 어카운트라는 것도 직장에서 제공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1년에 혜택 볼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나 아니면 다른 투자에 비해 좋은 7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현금 흐름. 남가주에서는 현금 흐름이 좋은 건물을 찾기가 힘들죠. 하지만 그 캐시플로우가 지금은 많지 않더라도 이게 1년에 적게는 4%에서 88.9% 정도 꾸준히 올리잖아요. 그러면 캐시플로우도 점점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테넌트가 모기지를 내줍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빚은 내가 내고 내 빚을 다른 사람이 갚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빚을 다른 사람이 내주고 있으니 저는 이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조금 허름한 집을 픽서라고 부르죠. 이거를 사서 고치면 즉각적인 immediate appreciation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곧바로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플리퍼라고 하죠. 이거를 주업으로 아니면 본업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forced appreciation. 이거는 간단한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좀 대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베드룸, 원베드 작은 집을 하나 사서 방 하나, 화장실 하나를 더 늘린다던가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 뒷마당에 ADU를 지어서 렌트 인컴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예로 LA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렌트를 아주 적게 내고 있는 테넌트들이 있잖아요. 렌트 컨트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유닛을 싹 레노베이션을 해서 렌트를 1,000불 받던 거를 3,000불로 올리는 거죠. 이런 거를 forced appreci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치나 동네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appreciation 효과도 있고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포레스트 렌치나 카멜밸리 같은 지역 아니면 LA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 아담스나 미드시티 아니면 뭐 제퍼슨 파크 이런 동네는 진짜 지난 10년 동안 한 100만 불 정도 가치 상승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이렇게 많이 올라간 집의 가치를 집을 팔지 않고도 에퀴리만 뽑아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나만의 은행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물론 이런 에퀴리를 뽑아 쓰는데 이자를 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돈이 급할 때 뭐 친구나 가족이나 은행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급전이 필요할 때 뽑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좋은 점은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를 이용하시면 W2 인컴을 상쇄시켜 버리는데 쓸 수 있습니다. 이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아무 부동산이나 산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를 줄인 말인데 한국어로 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 정도가 돼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나 신디케이션, 즉 여러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큰 쇼핑센터나 아파트, 병원, 건물 등을 공동 투자하는 것도 이것도 부동산 투자이기는 하지만 세금 혜택은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 다 고쳐진 집, 몸만 들어가면 되는 집을 turnkey condition house라고 하는데요. 이런 집을 사서 렌트를 주신다면 세금 혜택은 볼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런 집은 탑 달러,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자마자 생기는 즉각적인 appreciation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appreciation이 올라가서 내가 투자한 돈을 다시 빼내는 그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가장 큰 세금 혜택과 투자 대비 큰 리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좀 허름한 집을 사서 레노베이션을 하고 테넌트를 들여서 쇼텀 렌트를 하거나 롱텀 렌트를 하거나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레노베이션을 통해서 집의 가치를 확 올리고 그리고 집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해서 투자한 만큼의 돈을 다시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뽑아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또 하나 더 사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하나, 뭐 2년에 하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을 통해 왜 이렇게 세금 감면을 주는 걸까요? 정부가 원하는 거는 더 많은 고용 창출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우징, 살 곳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직접 하나요?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텍스를 받아서 이렇게 고용 창출을 하고 많은 하우징을 제공하는 사업가, 투자자들에게 아주 많은 텍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 분들이 이런 텍스 인센티브를 받아서 세금 절약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생긴 Opportunity Zone이라는 게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Up and Coming Area예요. 정부가 이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 이 지역의 부동산을 사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캐피탈 게인 텍스를 없애주는 텍스 인센티브입니다. LA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웨스트 아담스, 미드시티 아니면 제퍼슨 파크이라는 동네예요. 유대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아담스 길에 2017년부터 허름한 건물들을 사서 정부 돈을 받아서 어포더블 하우징도 짓고 부동산 투자해서 이 지역이 지난 10년 사이에 아주 몰라보게 발전했습니다. 여기 건물 투자한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진짜 한 1밀리언, 1밀리언 이상의 가치 상승을 받고요. 10년 동안 홀드하다가 팔면 캐피탈 게인 텍스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1031 익스체인지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캐피탈 게인 텍스 없이 돈을 버시는 거예요. 10년 전에만 해도 아담스 길은 총 맞는다고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던 길이었어요. 지금 가보시면 정말 얼마나 변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유대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정부가 제공하는 이런 모든 세금 인센티브를 다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우리라고 그러지 못하는 법은 없잖아요. 이 밖에도 Opportunity Zone, Promise Zone, New Market Tax Credit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간상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라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정당한 일 같지가 않아요. 하시겠지만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연봉 25만 불 버는 고소득자 분과 부동산 투자자가 내는 세금 비교를 해봤어요. 25만 불 연봉을 받으시면 다른 거 세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치면 거의 10만 불을 세금으로 내십니다.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그에 대한 인컴 텍스는 안 낼지는 몰라도 부동산을 가짐으로써 재산세 내고요. 물론 이 재산세는 그 건물의 가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프로퍼티 매니저를 고용을 한다면 그 회사가 내는 세금이 있을 테고 플러머, 일렉트리션, 핸디맨 등을 고용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있을 것이고 모기지 융자 회사에서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 모기지 회사가 내는 세금이 있을 테고 또 건물에 들어가는 어플라이언스를 여러 물건들을 살 때 내는 세일즈 텍스도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경제의 활동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쓴 돈을 비용 지출, 익스펜스로 잡아서 본인의 소득 인컴을 줄여줍니다. 소득 인컴이 줄어드니 당연히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정부랑 부동산 투자자가 서로 윈윈 하는 게 아닌가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 한국 분들은 소득세를 안 내면 무조건 탈세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데요. 그런 생각은 좀 바꾸셨으면 해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건 탈세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합법적인 방법들이에요. IRS는 멀티 패밀리 아파트 같은 렌털 건물에서 나오는 인컴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생기는 지출도 패시브 로스라고 봅니다. 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은 액티브 인컴으로 보고요. 내 렌탈 건물에서 패시브 로스를 20만 불을 만들어서 내 연봉이 20만 불이라면 이걸 다 상쇄시켜 버리는데 쓸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 내 인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니까 인컴 텍스, 즉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패시브 로스를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키는 데 쓰지 못합니다. 패시브 로스는 패시브 인컴을 오프셋 하는 데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IR에서는 패시브 로스를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키는 데 쓰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그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저같이 꼭 부동산 에이전트일 필요는 없어요. 1년에 750시간, 이게 일주일에 한 15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를 부동산 투자 관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멀티 패밀리 아파트를 직접 운영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요. 투자 관련한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오늘 이 웨비나에 오셔서 공부하는 거 아니면 좋은 물건을 찾으러 에이전트랑 같이 하우스 투어를 다닌다던가 이런 활동들이 다 포함이 돼요. 이런 걸 다 기록으로 잘 남겨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에이전트가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됐던 아내분이 됐던 한 분이 연봉이 20만 불인데 다른 배우자가 4유닛 관리하면서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 스테이트스를 가지고 이 4유닛에서 20만 불 상당의 그 패시브 로스를 만들면 이 액티브 인컴 연봉 20만 불을 다 패시브 로스 20만 불로 다 라이트 오프 상쇄시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면은 인컴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패시브 로스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바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1년에 750시간 부동산 투자 관련한 이 일에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 스테이터스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에어비앤비나 VRBO 같은 것을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1년에 100시간 정도 쓰면 에어비앤비에서 나오는 인컴을 액티브 인컴으로 봐주고 지출이 생기는 것도 액티브 로스로 봐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패시브 로스를 10만 불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거를 내 W2 인컴 10만 불을 상쇄시켜 버리는데 쓸 수가 있겠죠. 로스 처리해 버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 adjustable income이 아주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실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봉이 20만 불 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휴가도 안 쓰고 계속 일만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그 돈이 다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 같고 아까워서 한 10월 달쯤에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하나 사셨어요. 이때까지 안 쓴 휴가도 다 몰아서 한 달 휴가도 냈고요. 간단한 레노베이션, 바닥 까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정원에 꽃 심는 거, 그 뭐 가구도 직접 사서 다 꾸미시고 사진도 또 예쁘게 찍어서 에어비앤비에 한 12월 달쯤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부킹 문의가 들어오는 것도 다 직접 다 받아주고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100시간 정도 썼겠죠.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 건물을 하나 사서 20만 불 패시브 로스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20만 불이나 되는 로스를 만들었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연봉이 20만 불인데 패시브 로스가 20만 불이 생겼으니 인컴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컴 텍스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룹핑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 분이 건물을 하나 사서 본인 개업을 해서 덴탈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덴탈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액티브 인컴이 있고 메디컬 건물에서 나오는 패시브 로스가 있습니다. 이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키는데 쓰면 좋겠지만 이 그룹핑 일렉션을 통하면 서로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디컬 비즈니스에서
1년에 50만 불의 그 그로스 인컴이 생긴다고 볼게요. 거기에서 직원들 월급 주고 이것저것 비즈니스 관련된 익스펜스를 빼고 남는 돈이 25만 불인데 이 메디컬 빌딩에서 패시브 로스가 20만 불을 만든다면 그러면 어저스티블 인컴이 5만 불밖에 안 되는 거겠죠.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더 자세한 질문은 제가 챗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자꾸 패시브 로스를 만든다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말로 하면 페이퍼 로스라고도 합니다. 실제 로스가 아닌 종이상에 보이는 로스라는 거죠. 렌트 건물을 사면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그 전문가 비용이라든지 관리 회사를 쓰시면 관리 회사 비용, 모기지, 이자 비용, 유지 보수, 재산세, 보험료, 레노베이션 등등 실제적으로 쓴 돈은 당연하게 익스펜스 처리가 되고요. 디프레시에이션이라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주택일 경우에는 27.5년, 상가 건물일 경우는 39년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거기에다가 accelerated depreciation과 보너스 디프레시에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1밀리언짜리 두플렉스 렌탈 건물을 하나 샀다고 보면 땅값이 50만 불, 건물값이 50만 불이라고 칠게요. 땅값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니 건물값 50만 불을 27.5년에 걸쳐서 나누면 1년에 한 18,000불 조금 넘는 돈을 일괄적으로 27.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IRS에서는 주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27.5년이면 건물 수명이 다 돼서 소멸된다고 보고 익스펜스로 비용 처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많은 페이퍼 로스를 만들 수가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있는 모든 부속품들이 생명력이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다 틀려요. 건물에 있는 카페트, 워터 히터 아니면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와셔 앤 드라이어, 파이프, 지붕 이렇게 소모되는 시간들이 다 틀려요.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10년 이렇게 다 틀립니다.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4유닛 아파트에 워터 히터가 터졌어요. 워터 히터가 터져서 갈았는데 아니 어떻게 워터 히터가 타이머가 달린 것도 아니고 딱 10년이 넘으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테너트들이 전화 와서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가보니까 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모품들을 따로 떼어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cost segregation이라고 해요. 27.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것을 5년에 걸쳐 또는 10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해버리는 것을 accelerated 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너스 디프레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5년에 걸쳐 비용 처리할 것을 5년은 무슨 5년 그냥 첫 해에 다 비용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것을 1년 만에 다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비용 처리 많이 하게 되는 거겠죠. 이 보너스 디프레시에이션이라는 게 2001년에 911 테러가 생기고 나서 만들어졌는데요. 정부가 911 테러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되고 불경기에 빠질까봐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자가 부동산을 많이 사고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하우징을 많이 제공하라고 텍스 인센티브를 많이 준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정부는 직접 고용 증대나 그 경기 활성화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잘 할 수 있도록 기업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엄청난 텍스 인센티브를 줍니다. 2017년에 부동산 부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 100%로 확대됐어요. 이게 한마디로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것을 첫 해 1년 만에 다 100% 비용 처리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부자 트럼프가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원래는 이게 50%였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00%로 확 올려버린 거죠.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현재 2025년도에는 40%만 첫 해에 쓸 수 있습니다. 그나마 2026년도에는 20%, 2027년도에는 없어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새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게 아예 없어지지는 않고 적어도 기존처럼 50%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죠. 아직까지는 2025년은 40%는 보너스 디프레이션을 쓸 수가 있으니 부동산 투자 건물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꼭 2025년도에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비용 처리한 거 나중에 다 건물 팔 때 캐피탈 개인으로 다 다시 토해내야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5년 뒤에, 7년 뒤에 이 건물을 팔 때 다시 비용 처리했던 거를 다 다시 리캡처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세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안 내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지금 세금 전략해서 돈을 더 모아서 다른 건물 하나 더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1031 익스체인지 해야죠. 1031 익스체인지를 해야 캐피탈 게인 텍스와 그 디프리시에이션 그 리캡처를 자꾸 뒤로 미루면서 더 큰 건물을 갈아타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1빌리언짜리 하나 사서 세금 혜택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고 나중에 또 2밀리언짜리로 갈아타고요. 또 거기서 세금 혜택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고 또 4밀리언으로 갈아타고 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10밀리언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뭐 10밀리언짜리 30유닛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30유닛에서 나오는 렌트 받아서 은퇴 생활 잘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10밀리언짜리 건물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은 그 자녀분은 아무런 텍스 안 내고 10밀리언짜리 건물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미뤄왔던 캐피탈 게인 텍스는 없어져요. 자녀분들이 다 대신 내는 게 아닙니다. 자녀분들은 그 10밀리언으로 스텝업 된 가격으로 물려받고 물려받자마자 난 테넌트 관리하기 싫다. 그렇게 해서 10밀리언에 팔아버린다고 해도 10밀리언에 받아서 10밀리언에 다시 파니까 캐피탈 게인 텍스가 없는 거죠.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그 평범한 직장인이 부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말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능한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왼쪽에 표를 보시면 연봉이 50만 불 되는 그 의사나 변호사가 있다면 아무런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고 칠 때 내는 세금만 21만 불이 됩니다. 연봉의 43%가 세금으로 나가요. 반면에 배우자분이 그냥 파트타임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업주부로 1년에 750시간 이상을 부동산 투자 관련한 일을 하면서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가 되신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A 유닛 아파트를 170만 불 주고 샀을 때 이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1년의 인컴은 12만 불이지만 지출은 38만 7천 불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볼게요. 몰기지 이자 낸 돈, 재산세, 또 통상적으로 27.5년에 걸쳐서 하는 감가상각과 커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통해서 그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첫 해에 40% 비용 처리를 해서 10만 불을 비용으로 쳤고요. 그 다음에 인슈런스, 유틸리티 그리고 캐시 포 키즈가 뭐냐면 특히 LA 같은 경우에는 렌트 컨트롤 때문에 아주 낮은 렌트를 내고 사는 테너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 비용을 2만 불씩 주고 내보내고 아파트 유닛을 각각 4만 불씩 주고 레노베이션을 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총 지출이 38만 7천 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렌트 건물에서 들어오는 렌트 인컴 12만 불은 당연히 텍스를 안 내는 거고요. 그리고도 남은 26만 7천 불에 달하는 패시브 로스를 내 연봉 50만 불 그 인컴을 반으로 확 줄여버리는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컴 텍스를 아주 많이 줄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가능한 경우는 연봉이 25만 불인 직장인이 있다고 볼게요. 두 부부가 합해서 25만 불 버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두 부부가 합해서 25만 불 버는 가정은 꽤 많죠. 이렇게 되면 아무런 텍스 혜택을 못 본다고 했을 때 내는 세금만 9만 불이 돼요. 이분이 에어비앤비 할 수 있는 건물을 사서 에어비앤비를 1년에 100시간 직접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고 치면은 이 에어비앤비에서 생기는 인컴은 1년에 10만 불인데 지출은 22만 불이 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모기지 이자 낸 거 그리고 재산세, 에어비앤비를 쓰는데 집 수리한 비용, 가구산 비용, 또 일반적인 27.5년에 걸쳐서 한 감가상각과 커스트 세그리게이션과 그리고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감가상각을 더하고 인슈런스, 유틸리티 뭐 이런 비용을 다 합하니까 지출이 22만 불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비앤비에서 들어오는 그 10만 불의 인컴도 텍스 프리가 되고요. 이걸 빼고도 남는 12만 2천 불에 대한 로스를 본인의 연봉 25만 불을 반으로 확 줄여버리는데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커스트 세그리게이션과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이용하면 첫 해에 1, 2년 사이에 아주 많은 비용 처리를 하고 세금을 절약하십니다. 당연히 첫 해에 공사 비용, 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첫 해에 비용 처리할 게 제일 많겠죠.
그 이후로는 감각상각 하는 액수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물을 사십니다. 비용 처리할 건물을 사시는 거죠. W2 인컴이 높은 고소득자 분들이나 1099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한 9월 달쯤에 부동산 전문 회계사님께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회계사님, 제가 올해 세금만 20만 불을 내게 생겼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얼마짜리 건물을 사서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얼마를 해야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엄청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능력 있는 회계사님이라면 얼마짜리 건물을 사서 이 정도 감가상각을 하세요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하지만 회계사라고도 다 같은 회계사는 아니에요. 모든 회계사가 부동산 세금 전략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신 건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 회계사님을 찾고 있다면 또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으로도 부자가 되시려면은 이 능력 있는 에이전트와 절세, 세법을 잘 알고 있는 이런 회계사, 이렇게 좋은 팀원을 만나셔야 돼요. 이런 방법을 통해 완전한 절세 효과를 보시려면 배우자 중에 한 분은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에어비앤비나 숏텀 렌털에서 그래서 한 1년에 100시간 정도를 직접 투자를 하셔야 완전한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설사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 스테이투스가 안 되고 쇼텀 렌털 운영도 해볼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페이퍼 로스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페이퍼 로스를 많이 만들어 놔서 지금 당장은 내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키는데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해년 롤오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쓰면 다음 해도 계속 롤오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패시브 인컴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패시브 인컴을 오프셋 시킬 때, 상쇄시키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많이 올라가서 주식을 팔았다던가, 주식으로 번 돈은 패시브 인컴으로 보거든요. 아니면 건물을 하나 팔았다던가, 건물을 하나 팔았는데 텐더리온 익스체인지는 하기 싫고, 그럼 이때까지 굴려왔던 패시브 로스를 이 패시브 인컴을 상쇄시켜 버리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키는 데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패시브 로스를 많이 만들어 두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제일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부동산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 다니는 것도 너무 바쁜데 테넌트 관리 자신도 없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how, 어떻게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 경험 많고 또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해서 좋은 물건을 찾아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난다면 생각보다 쉽게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한 지역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뭐 난 코리아타운에만 꼭 투자할래. 어떤 분은 뭐 코리아타운을 벗어나시는 사람들이 안 사는 줄 아세요.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또 얼바인 같이 이렇게 학군 좋은 곳에만 뭐 투자할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꼭 그 지역적인 그 바운더리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 좋은지는 알겠는데 돈이 없어요라는 말입니다. FHA 론을 이용을 하시면 다운을 5%만 하고도 살 수 있고요. 또 보통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타운하우스나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사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4유닛까지는 론을 받는 게 그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하나, 4유닛을 하나 똑같이 진행이 돼요. 모기지 이자도 같고요. 특히나 요즘 같이 집값이 비싸고 모기지 이자율이 비쌀 때 저는 4유닛이나 이런 3유닛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한 유닛에서는 본인이 사시고 나머지 유닛에서 렌트를 받으시면 한 달에 내는 모기지 부담이 줄어들겠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어요. 제가 13년 전에 처음 집을 살 때 당연히 저도 뭐 학군 좋은데 콘도나 싱글 패밀리 하우스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FHA 론을 써서 5%만 다운을 하고 4유닛을 샀어요. 그래서 그 한 유닛에서는 제가 살고 나머지 3 유닛에서 렌트를 받았는데 다행히 그 모기지가 100%다 커버가 돼서 저는 공짜로 산 셈이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유닛을 사고 또 그 4유닛이 또 밸류가 올라가서 또 홈 에쿼리 라인 오브 크레딧도 받아서 또 그 돈으로도 다른 건물 또 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집을 살 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지 두 번째, 세 번째 살 때는 쉬워집니다. 401k나 아니면 또 셀프 다이렉티드 IRA를 이용해서 세금 안 내고 부동산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오늘은 이 시간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401k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제일이라고 했죠. 65세 때까지는 제가 꺼내서 쓰지도 못하는 돈 감옥.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돈을 꺼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65세가 지나서 쓰겠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페널티를 내고 꺼내 쓴다고 해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투자 그 세금 혜택이 아주 크기 때문에 페널티 낸 거 다시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현금이 스탁에 묶여 있어서 이 돈을 빼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스탁으로 번 돈 그 빼내면 캐피탈 게인 텍스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돈을 못 빼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스탁에서 번 돈을 빼도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생기는 그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같은 걸 써서 페이퍼 로스를 많이 만들면 그 스탁을 팔아서 생긴 캐피탈 게인도 다시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탁을 팔아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얼마를 내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많이 해서 로스를 얼마를 만들까? 얼마를 만들어서 내가 캐피탈 게인 텍스를 안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 집에 에퀴티가 있다면 그 돈을 빼내서 다른 투자용 건물을 사실 수도 있고요. 의사나 변호사 분이 건물을 사서 본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싶다면 다운페이를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SBL 론도 있어요. 이것 또한 프라임 론 이자율보다 1.5% 낮고요. 프라임 론 이자보다 1.5% 낮고 다운페이도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으니까 개인 사업을 미루고 있었던 의사분이나 변호사분들이 있다면 꼭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시길 바래요. VL 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은 다운 페이먼트 없이 4유닛까지 사실 수 있고요. 그럼 한 유닛에서 본인이 살고 나머지 3 유닛에서 렌트를 받으시면 한 달 모기지 내는데 부담이 덜하겠죠.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FHL 론이나 VL 론 같은 경우에는 투자용 건물은 못 사고 본인이 사시는 거주용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FHL 론이나 VL 론은 그 레노베이션 비용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 거주용으로 사시면서 한 2년 뒤에 50만 불 정도의 그 소득 시세 차익을 보고 소득세를 안 내고 파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셀러가 그 집이 다 페이드 오프가 된 집이라면 셀러가 30년에 걸쳐서 할부로 집을 파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할부예요. 할부. 그러니까 셀러도 집 판 가격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캐피탈 게인 텍스도 한꺼번에 안 내도 되니까 좋죠. 그리고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셀러가 내고 있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대신 내주면서 집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셀러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새로운 바이어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집의 그 명의가 새로운 바이어에게 가지고 가는 건데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 바람은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 용기가 생기셨기를 바라고 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생겼길 바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맨날 고민만 하고 결정을 못하는 것을 analysis paralysis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도 결정을 못하고 계속 analysis paralysis로 계속 계실 거냐? 아니면 우리는 진짜 뭔가 실천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기 챗에 칼렌더 링크를 제가 뒀으니까 저랑 1대1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한 시간에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정말 이거는 아무런 오블리게이션이 없는 그냥 무료 상담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목표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통해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렌더리 링크를 누르고 상담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여기서 오늘 준비한 발표는 다 끝났는데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챗에 남겨주세요. 챗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들은 없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챗에 남겼는데, 남가주에서
아까 에어비앤비는 보통 캡 예. 레이시 어떻게 되는지요? 예, 제가 금방 봤어요. 그 캡 레이시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롱텀 테넌트를 들여서 한다고 봤을 때는 전에만 해도요, 한 4%, 4.5%였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많이 보는 게 많게는 7%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롱텀 테넌트로 봤을 때 4년 전에만 해도요. 그 셀러스 마켓이었을 때는 7%의 캡 레이시라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특히 LA 지역이나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근데 오늘도 제가 진짜 7% 캡 레이시 나오는 제가 그 아파트 4유니트 하나 발견해가지고 제가 다른 바이어분한테도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정말 그 멀티 패밀리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씩 내려온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는 제가 캡 레이시 얼마가 된다고 딱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그 에어비앤비 같은 그 아큐판시 레이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역에 따라서 아큐판시 레이시 5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캡 레이시 얼마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만일에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프로퍼티가 있다면 지난 2년 동안에 아큐판시 레이시 어땠느냐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큐판시 레이시 어땠느냐를 그걸 보여달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나온 게 만일 한 7% 이상이다. 뭐 한 8%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월세 받는 게 7%인데 이 short-term rental 에어비앤비가 8%만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왜냐면은 그게 지역에 따라 틀린데요. 저도 에어비앤비를 해봤지만 특히 여름 시즌이라든지 성수기일 경우에는 10%, 12%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수기일 때는 4%, 5%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에버리지로 나눠봤을 때 한 8%만 된다면 아, 예. 그냥 롱텀으로 돌리는 것보다 좀 더 낫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뭐 딱 8%다, 9%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지역에 따라 틀려요. 예. 두 가지 다 해보셨으니까 아, 여쭙는 건데 네. 그 롱텀 같은 경우에 월세 받는 경우에는 그 세입자가 속 썩이지 않고 좋은 사람 들어오면은 거의 뭐 그냥 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계속 사람이 바뀌니까 아마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캡 네. 레이트 한 1, 2% 더 받으려고 그 정도 신경을 쓰고 하는 게 그게 맞는가? 캡 레이트 한 15% 되면 몰라도 한 그래서 제가 지금 예, 에어비앤비를 안 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에어비앤비를 안 하는 이유가 에어비앤비를 하게 되면요. 하나의 파트타임 잡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를 뭐 건물이 프로퍼티가 5개, 6개, 7개가 돼서 그거를 모두 다른 사람들 다 맡아서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델리게이트 하지 않는 이상 제가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파트타임 잡이 돼요. 근데 제가 해봤을 때 내가 이렇게 파트타임 잡을 하는 것만큼 들어오는 리턴을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가 조금 리턴이 조금 적더라도 차라리 신경 안 쓰게 롱텀 테넌트를 돌리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롱텀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냥 롱텀으로 돌리지 않고 또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미드텀이라는 게 있어요. 미드텀은 그리고 또 요즘 특히 LA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레귤레이션이 너무너무 힘들게 됐어요. 되게 스트릭하게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30day 미니멈을 하면은 그 레귤레이션이 좀 신경을 덜 쓰고 퍼미시 없어도 되고요. 특히 LA 같은 경우에는 그 간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이라든지 그런 유동 인구가 많아요. 유동 인구가 많아서 한 달만 렌트하거나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렇게 숏텀으로 그걸 미드텀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미드텀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다가 이제 롱텀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이미 샀던 가구를 뭐 어떻게 다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팔기도 아깝고. 그래서 차라리 그 furnished 된 그 상태 그대로 제가 30day 미니멈으로 돌렸어요. 30day 미니멈으로 돌리니까 특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프로퍼티가 병원이랑 가까웠었어요. 카이저 하스피ટલ이랑 가까웠었는데 그 이제 카이저 그 하스피ટલ에 오는 그 간호사들 그 트래블 너스 분들이 부킹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예.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도와주시는 거는 롱텀 도와주시는 거죠? 숏텀 만약에 제가 숏텀 하겠다, 에어비앤비 하겠다 하면 그거 매니지 해주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샌디에고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 건물이 샌디에고라면은 제가 해드릴 수도 있어요. 아, 예. 하지만 롱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다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숏턴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그 포켓이 있어요.
그 에어비앤비가 잘 되는 포켓이 있어요. 그 모든 어떤 동네라고 다 에어비앤비가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잘 되는 포켓에 하시면은 그건 이제 제가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예. 롱텀은 그러면은 매매만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세입자 관리, 수리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 주시는 건가요? 세입자 관리도 해드려요. 세입자 관리, 예. 세입자 찾는 거, 그리고 세입자도 그냥 세입자가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 책이라든지 퀄리피케이션 같은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해드리고 매달 관리해드리고, 근데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제가 핸디맨이라든지 제너럴 컨트랙터라든지 어레인지는 제가 해드리는데 그 들어가는 그 비용은 이제 그 집 주인분께서 내시는 거죠. 물론이죠. 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네네. 질문인데요. 그 네네. 캡 레이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예. 다음에 롱텀 그 하시는 거는 그 커미션 얼마 차지 하세요? 그 롱텀으로 관리하는 거요. 네네. 예, 그거는 4%에서 5% 정도 돼요. 그 유닛이 한 싱글 패밀리냐, 아니면 네, 4유닛이냐, 6유닛이냐, 그게 다 틀리긴 한데, 보통 4%에서 그 한 달 들어오는 그 렌트 인컴의 네, 4%에서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네. 캐 레이시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CD에다가 돈을 밀년을 넣는다고 쳐요. 그럼 보통 4%에서 44.5% 이자를 받죠. 그게 캡 1년에. 레이시오, 그걸 캡 레이시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그럼 내가 CD에다가 밀리언을 넣어놨을 때 내가 4% 이자를 받는데, 그럼 차라리 그 밀리언을 내가 그 CD에다 넣어놓지 않고 어디 아파트나 어디 그런 데 투자를 했을 때 리턴이 얼마가 되냐? 그럼 그게 7%다. 그러면은 그냥 그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보다는 리턴이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음, 하지만 7%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5%만 된다고 쳐도 5%만 되면 쳐도 그럼 차라리 5%면 그냥 내가 그 돈을 CD에다 넣어놓고 그냥 4% 이자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5%만 리턴이 5%만 돼도요 부동산을 사 두시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생기는 그 어프리시에이션도 있고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텍스 베네핏도 있잖아요. 그 디프리시에이션을 쓸 수 있는 텍스 베네핏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리턴은 5% 이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네. 선생님 그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네. 간단한 건데 네. 요새 뭐 집 그 보험이 잘 리뉴가 안 돼요. 네. 아시겠지만은 네, 네. 어떻게 이런 상가나 멀티 패밀리 아파트먼, 에어비앤비 이런 거 요새 보험 드는 거 뭐 별 문제 없나요? 다 캔슬하고 뭐 안 들어주고 막 그러던데.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칼파이어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는 다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칼파이어로 다 돌렸고요. 그리고 라이abili티 같은 경우에는 라이abili티마다 들어주는 데는 있어요. 그래서 라이어빌리티가 따로 했어요. 전에 같은 경우는 파이어랑 라이어빌리티를 같은 회사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해줘서 저는 이제 파이어는 그 화재 보면 칼 파이어 쪽에서 하고 라이어빌리티는 또 라이어빌리티만 들어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레이시 많이 올랐나요, 최근에? 한 달에 1년에 1,500불 내던 게 한 2,000불로 올랐죠. 근데 예, 그렇게 그렇죠. 막 그것도 오르고. 시그니피컨트하게 막 두 배, 세 배 이렇게 오르진 않았는데요. 예, 예.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4유닛 미만이에요. 예, 4유닛이에요. 4유닛이다 예, 보니까 4유닛까지는 그래도 커머셜로 안 쳐주거든요. 예, 예. 5유닛 이상이 지나가야 이제 커머셜로 치는데 제가 아는 또 다른 손님 중에는 8유닛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8유닛이 1년에 한 10,000불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음. 보험만. 되게 많이 올랐죠.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0,000불까지, 1년에 10,000불까지 안 했었는데, 근데 예. 아무튼 보험을 드는 거에 특별한 문제는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냥 길이 아직 있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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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아주 뭐 그렇게 위험한 산불 지역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